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상식 탑 3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하버드, 스탠퍼드 등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수십 년 전에 낡은 다이어트 상식에 갇혀서 몸을 고문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방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자, 틀렸습니다. 무작정 저지방 제품만 드시거나 지방을 아예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지속력이 부족할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자, 더 랜섯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극한의 저지방 식단보다는 적절한 지방과 불포화 지방 섭취가 체중 유지와 심혈관 건강에 훨씬 유리하다고 밝혀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을 줄이면 내 몸은 그 대체제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싶어집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지방은 1g에 9칼로리고 탄수화물은 1g에 4칼로리입니다. 칼로리가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2배 이상 더 많이 먹고 싶어지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 지방은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지만 몸 안에서 지방을 합성해내는 것도 있는데요. 자, 바로 탄수화물이 내 몸의 에너지로 쓰이고 나서 남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그러니까 내 몸이 지방이 없어지면 빨리 지방을 합성하려고도 하겠죠. 그럼 지방의 합성 재료가 탄수화물이니까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호르몬의 영역이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참는다 해도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지방을 아예 안 드시는 가정하에. 자, 그래서 지방을 줄여서 살을 빼시더라도 요요가 쉽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건강한 지방들을 잘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견과류, 그릭 요거트, 생선, 아보카도와 같은 불포화 지방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음식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서 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체 형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럼 반대로 녹는 점이 높으면 내 몸에서도 잘 녹지가 않겠죠.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액체인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녹는 점이 낮으니까 비교적으로 얘는 잘 배출이 되겠죠. 내 몸에서 잘 녹겠죠. 자,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가공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이에요. 가장 피해야 되는 지방인 거는 확실하죠. 자, 우리 이제 지방을 먹어도 어떤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불포화 지방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성분표를 보고 나서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사지 말아야 될지 이제는 감이 조금 오시죠. 자,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은 30분 이상 타야 지방이 연소된다.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돌았냐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먼저 에너지로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비교적 늦은 시간에 태워지겠죠.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30분이라는 시간에만 제한을 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운동을 하면 5분, 10분만 해도 지방 연소가 되고요. 1시간을 유산소해도 너무 저강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을 굉장히 적게 태우겠죠. 자, 그러면 시간보다 강도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타야 가장 효율적으로 유산소를 탈 수 있을까요? 자,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 즉 EPOC 효과가 유산소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자, 그 말은 간단한 근력 운동이라도 먼저 진행을 한 후에 유산소를 탄다면 체지방 연소에는 최고의 효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유산소 효과를 보려면 근력 운동 직후의 유산소가 가장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벽난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벽난로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체지방은 장작입니다. 장작, 즉 체지방을 많이 태우려면 벽난로가 커야겠죠. 자,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체지방이 훨씬 더 잘 타는 몸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타서 지방을 태운다 이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간단하게라도 한 후에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유산소를 타신다면 30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특정 부위만 골라 빼는 운동이 있다.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면 뱃살이 빠지고 팔 운동을 많이 하면 팔뚝살이 빠진다. 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은 안타깝게도 한 부위만 빠지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수많은 스포츠 과학 연구가 증명하듯 부위별 감량, 즉 스팟 리듀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지방은 유전적 순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빠지죠. 자, 사람마다 빠지는 부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지방을 걷어내는 건 전신대사입니다. 자, 몸을 어떻게 태우느냐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팔 운동을 해서 팔뚝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부위 운동을 해서 어느 부위 근육이 생기게 되면 탄력이 생기고 슬림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 부위 운동을 해서 그 부위가 더 탄력 있고 좋은 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부위 운동을 해서 그 부위가 살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특정 부위만 골라 빼는 운동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방도 골고루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도 그냥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닌 근력 운동을 더했을 때, 그리고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유산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몸 전체를 보면서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거. 자, 이게 과학적 근거가 주장하는 진짜 다이어트 방법인 거예요. 자, 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 나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살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